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뵙네요. 제가 뭐 다음 주부터는 많이 못 뵐 수도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많이 나오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좀 밀리더라고요. 물론 알테오젠이 좀 끝까지 버텨주면서 장후반부에는 코스닥이 살짝 올라가는 것 같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종목이 좀 올라오면 요걸 좀 매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로 좀 넘어가야지. 약간 요런 관점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경험상으로는 약간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고 반도체에 대한 보유 비중이 30%, 35%, 30%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배분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30%인지 뭐 25%인지 50%인지 60%인지 다를 뿐이지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철저히 소외됐었던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 같은 시장이 오히려 한 2주, 3주 정도만 이어져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전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뭐냐면 지금 매크로가 그렇게 많이 안정화되고 있진 않거든요. 매크로가 안정화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의 변화도 가끔씩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월 21일 날 미국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또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도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뭐 케빈 워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업무는 시작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외 변수에 좀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걸 전부 다 이겨내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매크로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안 좋아서 매도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거나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일부 매도를 하거나 뭐 주식 비중을 현금 비중으로 조금 치환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뭐 주저리 좀 해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을 보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뭐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아까 전에 뭐 클로징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터 쪽도 많이 올라왔고 엔터 쪽은 올라왔어도 차트상 모양새를 보면 추세가 돌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경험. 저는 전업 투자자를 20대부터 20대 초반부터 30대 때까지 제가 전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심리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뭐 경험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매수해 놓고 보유를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시장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벤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난 안정감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오늘 제 방송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요즘에 매수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요 며칠 2, 3일 동안 매수를 했는데 그게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손실이 나기 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죠. 우리 여기 오늘 집중 오늘의 주식이 좀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바꿔드리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내 종목이 손실이라는 것은 그저 못 올라간 기업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주도 섹터 중에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손실이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 경험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실이 나고 있을 텐데,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이 1229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1191포인트면 고점 대비해서 38포인트가 밀린 거거든요. 3% 정도가 밀렸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거나 좀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면 제가 오늘 준비한 요 경험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못되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 하이닉스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 수익률이 3%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걱정이 좀 될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로는 비중 조절을 좀 하셔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중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절대적인 매수 가격 자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못 올라온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지레 준비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흐름 및 특징. 다우존스가 살짝 밀렸고요. 나스닥은 올라왔고 S&P 500도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1달러까지 올라와 있죠. 요거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CPI랑 PPI랑 말이 많죠. 근데 그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당장에는 그런 거죠.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살짝 신경 써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유가라든지 뭐 CPI랑 PPI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달러원 환율이 1493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도 살짝 부담이 된다. 그리고 이거 우리 매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트럼프가 타코를 하거나 무언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공교롭게도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무언가 물가를 안정시킬 만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뭐 H200을 수출을 허가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 기업에. 그러면 뭐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뭐 쇠고기라든지 많은 것들을 중국 쪽에 또 수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가를 낮출 만한 딜도 나올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고용과 노동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죠? 물가와 고용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물가와 고용 지표를 많이 보는데 지금 물가 쪽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스탠스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본인의 치적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이제 그런 과정으로 중국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매크로가 아직까지는 멀쩡하지 않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인데 여기서 내려올 만한 명분을 트럼프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려오게 되면 전 맨날 그러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 전부 다 망했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거 GPT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경험을 해보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 투자를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주식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고 그 시기 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정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주식 투자에 재능이 있구나. 전업 투자도 많이 하고요. 나와서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자문사도 차리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경험이라는 것, 특히 주식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사이클을 한 번 정도는 겪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이클을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는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사이클이라는 것은 상승장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하락장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횡보장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지금 작년 중순이나 작년 하순부터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심한 포모 현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2002년부터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23년 동안, 24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좋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나 시장 분위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가 포모를 좀 느끼고 있고 다른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포모를 느끼고 있어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로 횡보장이나 하락장으로 가잖아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지금 그래도 시장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매번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난 시간에 결정적 한수 키워드가 뭐였죠? 인내였던 것 같거든요. 인내? 올라가는 종목은 보유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SM이라는 기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왜 제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꺾이고 하락장으로 간다라면 그때는 인내가 아니라 그때는 좀 도망가거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은 포모를 느낄 수 있죠. 상대적으로는 포모를 느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식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이 시장을 너무 포모를 느낀다라기보다는 내가 공부도 한번 해보고 상승장에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또 배워보고 그리고 내 종목이 못 가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경험칙을 저는 많이 높여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이런 상승장과 하락장과 사이클을 두세 번 정도는 겪어봐야지 주식 무서운 것도 알아요.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내가 100% 수익이 나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2,000만 원에서 50%만 까이면 1,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횡보나 하락장을 겪게 되면 자산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손실이 훨씬 더 빠릅니다. 2달 동안, 3달 동안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놨던 수익이 있다면 그게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뱉어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적기이고 그런 관점에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왔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전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오던 간에 그 경우의 수를 한 번 정도는 오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락장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모는 오히려 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뭐 인터넷에 그런 메신저 같은데 이제 돌아다니는 짤들을 보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없어서 포모가 온다. SK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를 10%만 보유하고 있어서 포모가 온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50% 보유하고 있는데 뭐 2배짜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포모가 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수익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내 포트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아셨죠? 이런 말씀 오늘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는 경험이고 지금 저의 경험상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좋아요.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도 섹터라서 너무 좋고 그 올라가고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있죠. 바로 넘버가 찍힌다라는 부분입니다. 숫자가 찍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너무 저는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주도 섹터들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지 저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민망한데 그래도 변화가 조금씩 있다라는 거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업종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어쨌든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결정적 한 수라는 코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전 투자자로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경험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 빠지고 내가 손실 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굳이 경험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죠? 하락장이라든지 종목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내가 계좌 손실이 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경험이라는 것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경험이 없으면 패턴을 놓친다.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경험 없이 성공한 투자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이 또 어디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뭐 계속해서 주저리 되고 있어가지고 업종으로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가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현대차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죠. 현대 모비스도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6%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HL 만도와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 그룹과 관련돼 가지고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현대 글로비스는 왜 변동성이 나올까요? 이건 물류회사잖아요. 물류회사인데 이 회사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로봇 같은 경우도 연구실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로봇이 막 이제 그런 뭐 전시회라든지 그런 데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뭐 덤블링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글로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주식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재미없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맹목적인 확신과 믿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실제로 만나보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3프로 오는 길에서 지하철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저를 이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디 증권사 이제 그런 포럼 같은 데 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고객분들의 이런 스탠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주가가 밀리면 삼성전자를 매수해줘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삼성전자를 좀 매도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또 요즘에는 매수해달라는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무언가 바뀐 거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드렸지만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조금씩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변화를 기반으로 제 경험에 빗대어 본다면 지금은 시장의 변화를 조금씩은 감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경험 없이 성공한 투자자는 없다.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경험 많은 투자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익 났다가 하락장이나 횡보장에 다 뱉어내는 것보다는 수익 조금 덜 나더라도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많이 안 뱉어내는 게 나아요. 상승장에서 수익 엄청나게 냈다가 횡보하락장에서 다 뱉어내는 것보다 상승장에서 조금 덜 먹더라도 횡보하락장에서 버텨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매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음료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자, WTI 같은 경우도 뭐 배럴당 101달러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환율도 5월 8일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제가 요거 매번 그동안 약간 형식적으로 보여드리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환율이 어때요? 지금 50원 정도 올라왔죠. 5월 8일과 비교해 봤을 때 환율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갈 땐 시장이 밀리는 약간의 반비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매크로 세계가 지난 5월 8일보다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온 부분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온 부분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과 나스닥도 올라왔다는 부분인데 뭐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매크로를 무시하고 가는 거거나 매크로가 이제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이랑 무언가의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매크로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괜찮아지는 거죠. 근데 그럴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일단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뭐 CPI에 이어서 PPI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환율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CPI가 올라왔고 PPI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근데 요거는 뭐 물가 지수에는 에너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면 물가 압력 장기화가 된다라는 거죠. 물가 압력이 장기화가 된다면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고용보다는 물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라든지 성장주들이 안 좋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수급을 가장 많이 믿어요. 돈의 방향성을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되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거나 관심이 없었던 분야 같은 경우는 매크로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금의 선순환 관점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우리나라 코스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번 했던 말이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야기죠. 27일인가요? 22일이 27일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상장 아니면 국민성장펀드예요. 제가 이게 요일이 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27일이 ETF 같기도 해요. 27일이 ETF 같기도 하니까 이런 거 체크를 해보시고 결국에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개별적인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호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작은 호재에도 이 정도의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리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리아 바이오인가요? 제가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7조 원 규모의 아리아 바이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리아가 아닌가? 제가 차백식 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조 정도의 기술 이전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명확하게 뉴스 내용을 보진 못해가지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요건 점상은 아니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올 때, 물론 최근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좀 안타깝게도 제약 바이오가 완벽하게 밀려가지고 시장에서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자금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군집성을 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가 대형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 다른 업종들도 다 같이 끌고 올라가주는 그런 효력이 굉장히 강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투심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투심이 중요한 업종에 만약에 ETF 자금이라든지 정부의 자금이라든지 국민성장펀드 쪽에서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저는 투심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당부를 드리죠.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이오를 엄청나게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일단은 보초병 정도는 보내놓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제였나요? 그래서 15%에서 20% 정도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매번 우리 방송할 때 보여드리는 건데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의 머릿속에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가 지금 20%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반도체와 조선을 한다면 한 40% 정도가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항공과 소비와 엔터가 있는데, 사실 항공주들과 소비주들과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3주 동안 잘 못 움직이다가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SM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10%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이 엔터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방금 전에 보셨던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수익이 많이 난 상태,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를 지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너무 잘해서 자산이 너무 많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래는 5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지금 1억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 제가 이건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포트에 대한 비중이 60%가 넘어가면 저는 줄여드립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포트에 대한 비중이 10%, 20%예요. 그러면 저는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200%, 3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전 이거 매도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을 10%든 15%든 담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경험상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밸류 기준 과열이 아니니까 가장 고민이 돼요. 저도 밸류 기준으로 해서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하단부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다. 소외된 부분들은 우리가 빈집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빈집털이가 30%, 40%, 50% 올라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경제방송이라든지 우리 3%라든지 통해 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좋다라는 뉴스들을 그때 막 접하실 거예요. 그러면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험상 지금은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 3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업종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규모적인 측면이나 연속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좋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줄 것이다. 2027년도까지 솔드아웃이 됐고 2028년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대장주들, 대형주들이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주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이게 실제로 실적으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몇몇 작은 소테마들, 소테마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작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부터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얘들의 연속성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목을 매수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기 싫고 방송을 보기도 싫고 상황 자체를 파악하는 게 스트레스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작은 업종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난 이게 너무 재밌어. 이게 나의 천성인가 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도 하시고 어떤 다른 관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포트에도 편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은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게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클로징벨에서도 잠깐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소비재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뭐 의류주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을 봐도 되게 재미없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 고객님께 이마트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대한항공을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정적이 흐릅니다. 몇 초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이버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세요. 근데 이 종목이 20% 올라가는 것과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20%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나는 여러 분야에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PBR 밴드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PBR 밴드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역사적으로 지난 5년 동안 PBR 밴드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 엔터 말씀드릴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업종에 대한 PBR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께 이런 코멘트 드린 적이 있죠.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 되는 기업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하지 마십시오. 급등주라든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그런 걸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매도한다라고 배우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금 오늘 좀 다크하게 가보자면 그럼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종목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력이라고 한번 해보죠. 세력들이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줄까요? 이탈을 시킬까요? 저는 이탈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00원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탈시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9,800원, 9,700원까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기술적 분석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주가지수를 볼 때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 그러니까 규모가 크게 보자라는 거죠. 어딜요? 업종을 볼 때. 우리가 엔터 업종을 볼 때 엔터 업종에 대한 PBR이 지금 역사상 저점대에 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죠.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비중을 조금은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보면서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바운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제가 이렇게 마우스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데가 2026년도 1, 2, 3월 달인데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바운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거고, 오늘 LG그룹주들 좋았고, 네이버 카카오 좋았고, 엔터주들 좋았고, 제약바이오 좋았고, 오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들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잘 나왔어요. 보험주들은 또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LG그룹주는 제가 요거 좀 된 자료일 거예요. 근데 LG전자, 뭐 LG화학, 여기 LG CNS 같은 경우도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주 LG입니다. LG전자가 아니라. 그래 LG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LG그룹 자동차 전장사업 밸류인데 요게 2016년도 10년 전에 나왔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LG전자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노텍도 있는데, 뭐 지금 전장과 로봇 쪽에 대한 이런 사업의 산업 자체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조향 센서라든지 뭐 제어하는 분야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LG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맥 회동에서 그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GPU를 공급을 했죠. 삼성전자 5만 장, SK그룹 5만 장 이렇게 받았는데, 삼성그룹, SK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 주가 다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는 많이 못 올랐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자. 이거를 여러분 올인하시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제가 내일 급등할 겁니다라고 종목을 찍어드리는 그런 코너도 아니고, 제가 그럴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엔터44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추세가 바뀐 건 아니에요. 제가 하이브 한번 봐볼까요? 하이브가 여기서 이제 추세가 돌아섰습니다라고 말하면 사기꾼이죠. 아직까지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업종 평균으로 봤을 때는, PER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점 부근, 제가 알기로는 요거보다 지금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여기도 똑같은 자료네요. 엔터 54, 디어유까지 포함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PER 밴드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넘어갈게요. 자, 인사이트. AI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알테오젠이나 SM 같은 기업들. 제가 아까 전에 SM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보시자. 그리고 현금 비중 20% 내외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사위적으로 우상향 확률이 높은데 저는 사이클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고, 제 경험칙을 지금 시장에 대입을 해본다면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저PBR 기업들에 대한,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변화가 됐어요. 저는 원전 쪽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 갔었던 업종들 중에서 일부를 덜어냈고, 못 갔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렸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저는 현금을 20%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뭐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전 시장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칙상 시장이 조금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보다는 관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6시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많았잖아요. 코스피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환매 관점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는 바뀌지 않고요. 연속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경우의 수를 넓혀보자,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